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출판 기념회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출판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소제목으로는 한국인만 모르는 트럼프. 제목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트럼프에 대한 오해가 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부랴부랴 책을 펴냈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뭐 실수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밑에 구매 방법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워낙 이 광활한 지역이 돼서 부득이 쇼핑 차지가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특강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턴의 그 시즐러 레스토랑에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인데 그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강연 후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점을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이런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도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의 토픽, 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이 카말라 해리스가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망가졌는지 뭐 주류 언론에서는 잘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류 언론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운지 이 극좌파 중에서도 극좌파인 MSNBC의 모회사인 NBC가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인기도가 타이 48대 48로 이제 똑같아졌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는 원래 해리스가 몇 % 높았는데 이제 비슷하게 됐다라는 이런 일종의 가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가 훨씬 높은데 지금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해서 완전히 장악해버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리스가 높다고 하다가 이제는 마지못해서 선거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너무나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2016년도에 힐러리 대 트럼프 때처럼 선거 당일날 하루 종일 당일날 아침까지 거짓말을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나도 속보이니까 이제는 2주 전부터 슬슬 인정을 하는 그러한 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바이든의 정책이 당신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되었냐 아니면 오히려 고통을 주었냐라는 질문에 각각 대답한 퍼센티지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 바이든의 정책이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고통을 주었다. 바이든의 정책이 고통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려 45%나 됐습니다. 자, 반면에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트럼프 정권의 4년 동안에 트럼프의 정책이 삶에 도움이 되었느냐 또는 고통을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삶에 도움이 되었다가 44%고 고통을 주었다가 31%입니다. 자, 이 수치는 NBC가 10월 달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 실시한 통계 조사에서 나타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해리스는 공개 질의에서 당신이 집권하면 바이든 정권의 연장인데 바이든의 정책과 달라지는 게 뭐냐, 무엇을 바이든 보다 더 잘할 거냐,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그러니까 해리스의 인기는 지금 폭락을 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그 팀 와일즈 같이 공산주의자를 이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채택한 것부터 그동안에 이제 숨기고 있었던 이제 꼬리가 다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NPR인데 Swing state map, polls move in Trump's direction, but the race remains tight 이라고 돼 있죠. 스윙 스테이트에서 통계가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거가 매우 타이트하다, 막상막하다 이런 식으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몇 퍼센트 앞선다라고 계속해서 거짓 뉴스를 해오던 이 주류 언론들이 이제 슬슬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힐러리 때도 너무나도 심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언론이 다 신용을 잃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트럼프가 대승을 하게 되면 너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선거를 한 2주쯤 남긴 시점에서 조금씩 사실을 보도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한 거짓말에서 이제 한 반쯤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PR 같은 좌파도 뭐 타이트하다 그러나 뭐 트럼프 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런 그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 그 좌파 중에서도 진짜 그 완전 좌파인 또 뉴스위크지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Donald Trump leads Kamala Harris among early voters in swing states po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카말라 해리스를 앞서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기서는 아예 이제 인정을 했어요. 주류 언론이 이 정도로 비슷하고 타이트하다고 보도를 하는 것은 카말라 해리스는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막 5%에서 10% 정도 차이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완전히 어마어마한 랜드슬라이드, 대승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뉴스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E. 스미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이 카톨릭 단체에서 이제 리드를 하는 건데 이게 미국의 대선 전에 양당 후보가 반드시 같이 참가해서 농담도 하고 이렇게 라이트하고 가벼운 식의 뭐 서로 조킹이라든가 또는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스갯소리를 섞어가면서 하는 그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그 TV에서 대선 토론하는 것만 전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전통은 말씀드린 알프레드 E. 스미스 파운데이션 아예 뭐 포기 모드로 들어가는 건지 여기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조크를 하고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카멜라 해리스는 답안지 미리 보고 외워가지고 나온 얘기 아니면 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디베이트 했을 때 완전히 그 외운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V 카메라에서 기자회견을 안 합니다. 이 해리스는.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없는 여자예요. 근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계속 그 바지 사장으로 띄운 거예요. 이 바이든 다음으로는 카멜라 해리스가 오히려 더 좋은 그 바지 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알프레드 E. 스미스 파운데이션의 그 양당 후보가 나오는 이 미국의 매우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이 관례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온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카멜라 해리스의 입지가 어쩐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가 완전히 그 하늘을 찌르듯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경제고 뭐고 아주 좋았다. 둘째, 지금 바이든 4년 동안에 그 인플레이션이고 전쟁이고 뭐고 엉망이 돼버렸다. 셋째, 그러니까 다시 나를 뽑아라. 내가 다시 모든 것을 좋게 만들겠다. 이게 아주 심플한 메시지인데 이게 매우 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그 척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사전 선거 상황을 관찰하는 건데, 여러분들 2020년도에 아리조나에서 개표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엉터리로 발표를 해버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펜실바니아, 조지아, 뭐 미시간이 있습니다만은 2020년도에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아리조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41%의 그 투표가 됐고, 사전 투표가 4%가 높았죠, 공화당보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올 선거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지금 46%, 공화당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민주당보다 13%나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33%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트럼프의 대승이 눈에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완전히 그 언론인으로 위장해 가지고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해리스가 앞선다고 거짓말을 해도 이제 그 선거가 한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자기네들도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할 것이냐. 지금쯤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나중에 이제 개표를 했을 때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뭐 대승을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너무 해리스가 앞선다는 식으로 하다가 그때 가가지고 또 완전히 그 모욕적인 그런 그 상황을 만들지 말고 조금씩 뭐 비슷하다, 뭐 트럼프가 약간 앞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 방송도 하고 신문에도 내보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NPR과 뉴스위크 이런 기자들이 이것을 인정하면서 비슷하다, 트럼프가 약간 리드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 그걸 그렇게 쓰고 싶었겠습니까? 또 거짓말을 써가지고 뭐 해리스가 얼마 앞선다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이제 시점이니만큼 2주쯤 남은 상황에서까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카멜라 해리스는 완전히 폭망 모드에 들어가 있고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의 대승, 저희가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